이번 시간은 새롭게 신설한 코너인데요. 컨센서스 레이더라는 코너입니다. 각종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얘기를 바탕으로 투심을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샌디스크에 대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댓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정신 나간 상승에 절해져서 저걸 조정이라고 하는 것도 웃기네. 이렇게 댓글이 달렸더니 그 위에 이제 또 댓글이 달렸죠. 기업 가능성 실적으로 오른 게 무슨 정신 나간 상승이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샌디스크 커뮤니티를 들어가 보면은 대부분이 이렇게 과매수냐 아니냐 요걸 가지고 이제 토론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의견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둘 다 맞는 얘기다라는 거죠. 둘 다 맞는 얘기지만은 이 실적이라는 것이 시기로 봤을 때 조금 늦은 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선반영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전에 쇼츠에도 하나 올려드렸었는데요. 60도 이상의 상승이 각이 나오게 되면은 높은 확률로 조정이나 반락을 맞게 된다라는 거죠. 그건 이제 우리가 차트를 시각적으로 보고 해석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컨센서스가 높은 확률로 반락으로 기울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샌디스크의 최근 60분봉 차트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45도 상승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요거는 이제 밑에 있는 그 스크롤을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하게 되면은 이 각도가 변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전의 상승각을 45도로 이렇게 미리 세팅을 해두는 겁니다. 거기서 이전 각도보다 현저하게 높이 이렇게 로켓처럼 치솟는 그런 상승이 나오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샌디스크도 최근에 한 2, 3일 동안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장 막판에 이렇게 밑으로 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역시 이전에 어떤 상승세 기준이 되는 요 선으로 좀 붙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트만 놓고서 봤을 때는 과도한 급등이 맞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고요. 결국에는 이 기준선을 향해서 조정 또는 급락이 나오게 되고 이것이 결국에는 투매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컨센서스라는 거는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주가를 움직이는 최종 트리거다.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 나간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진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불쾌할 수가 있죠. 이런 논쟁이 오갔던 거고, 그리고 이제 실적에 대한 얘기인데요. 기업 가능성이나 실적으로 오른 건 맞죠. 하지만 이것은 선반영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샌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25년 3분기에 흑자 전환, 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었죠. 이렇게 보시면 25년 3분기에 흑자 전환이 됐었고요. 그 뒤로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가 실적이라는 것은 보통 1, 2분기 정도를 미리 선반영을 하게 되는데요.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겠고, 현재 폭등을 우리가 정당화시키려면 다시 말해서 600, 700달러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정당화를 하려면은 이후에 1, 2분기에서도 또다시 말도 안 되는 EPS 급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점은 예상치를 엄청난 폭으로 상회했다라는 거죠, EPS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분기 실적이 또다시 서프라이즈가 나오더라도 본전을 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과는 다르게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져 버렸기 때문이죠. 이게 이제 과매수라고 하는 얘기가 불과 3달 전까지만 해도 이 샌디스크 게시판 커뮤니티의 글 개수가 정말 적었습니다. 지금과는 이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었다라는 겁니다. 파리가 날렸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들어가 보면 아무도 없어요. 글이 올라오는 것도 없고. 하지만 지금 이제 들어가 보시면은 사람이 바글바글합니다. 시장통이에요. 이것이 이제 고점 신호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중장기적으로는 상승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고점일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최근 가격 급등이 이제 호가를 긁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일봉을 보시면은 400달러에서 500달러까지, 400달러에서 이제 500달러까지 가는데 딱 3일 걸렸거든요. 3거래일밖에 걸리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 이제 확인이 되는데요. 역시 이제 급하게 올라가면은 나중에 떨어질 때도 이 구간이 이제 급락 구간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호가를 이제 긁게 만들면은 이것이 이제 가격 급등으로 연결이 되고 과매수권으로 진입하면서 미친 폭등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1년 동안 이제 EPS의 급증 요거 하나 보고 있는 거거든요. EPS의 급증이 폭등의 폭등을 거듭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가격대를 상방으로 벗어나가지고 샌디스크의 주가가 $1,000 가까이 가는 것은 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또 이제 재밌는 댓글이 있어가지고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주식으로 벌어서 이것까지 해봤다. 이런 걸 이제 주린이 분께서 물어보셨네요. 그랬더니 이제 번개탄을 주문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통장, 주택담보대출, 그 다음에 햇살론 이런 걸 또 재밌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지금이 이제 고점이죠, 고점. 나스닥으로 보나 뭐 샌디스크로 보나 고점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고점이라는 것은 이제 가장 위험한 그런 위치예요, 사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그 포모를 못 견디거든요. 그래서 가장 강렬한 희망을 또 품게 만드는 그런 위치이기도 하죠.
그래서 현재 나스닥은 역사적 신고가 근처까지 갔다가 거기서 지금 이제 급락을 맞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점 근처에 가면은 거기를 돌파할 만한 건덕지가 있느냐, 요걸 이제 시장에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현재는 등락이 굉장히 심하죠. 그리고 뭐가 뭔지 모르겠는 그런 시장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하나로 규정할 수가 없어요. 이 시점에서 이제 올라간다 또는 또 급락을 한다라고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은 이제 고가를 계속 이제 뚫고 나가는 어떤 샌디스크 같은 종목에 관심이 많이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만큼은 오르겠지, 이렇게 희망을 품기 딱 좋은 그런 장세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장이 안 좋단 말이죠. 2, 3일 동안 안 좋았는데 오르는 종목은 꼭 찾고 싶은 그런 심리 때문이죠. 그것이 역시 그 해당 종목의 과매수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샌디스크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종목들이 지금 현재 실적 발표랑 맞물려 가지고 과매수 이후에 다시 또 급락으로 연결되는 그런 모습을 금요일 날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댓글 이제 보시면은 극단적인 얘기긴 하죠. 하지만은 고점에서 또는 과매수권에서 우리가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게 굉장히 현실적인 생각이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댓글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요. 몰빵 매수 말고 달에 500에서 100씩 적금식으로 분할 매수를 하면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포트폴리오 장투 종목 분할 매수 예정이다. 단 몰빵으로 매수는 금지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샌디스 커뮤니티에서 나왔던 댓글이고요. 그래서 분할 매수가 답인 거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100% 제가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실전에서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주식은 포모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남이 번 돈이 부러워서 진입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철퇴를 맞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셨던 이제 적금식 분할 매수, 요거는 주식 투자를 할 때 우리가 마지막까지 고수해야 할 그런 전략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타를 치지 마라, 이런 건 아니지만은 일부 단타를 조금 치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산을 굴려나가는 그 핵심적인 동력은 결국에는 분할 매수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자산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멤버십에서도 112달러일 때 9월 30일에 처음 샌디스크를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이제 뭐 별 생각 없이 그냥 욕심을 버리고 분할 매수만 했어도 지금 이제 봤을 때 상당한 수익권에 와 있다라는 거죠. 9월 30일이면 이제 까마득하게 이제 보이지도 않는 이쪽인데요. 그때까지 그냥 21선만 보고서 그냥 매매를 했어도 굉장히 큰 수익이 났을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만약에 홀딩을 하셨다고 한다면은 그 중간중간에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그 주식 이론이라든지 매매 요령 같은 것이 별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선 위에서는 팔지 않는다죠. 그래서 우리가 스윙 이상으로 중장기 매매를 하게 될 경우에는 21선을 깨지 않는 이상은 웬만해선 홀딩이나 추매가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급락이 나왔었는데 여기서 한번 팔아줬으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추이를 지켜보다가 쓰리바닥 찍고 다시 오프쇼 올라왔을 때 그때도 그냥 분할 매수로 접근을 했다면 계속적으로 지금 5일선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팔지 않고 그냥 분할 매수를 했더라면은 그냥 여기서도 그래서 월요일날 급락이 나와서 5일선을 깨더라도 그때 매도를 해도 늦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할 매수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완전 정배열 형태로 상승하는 그런 종목에서 이렇게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것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급락이 나왔을 때 대처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게 없어지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몰빵을 하게 되면은 기다리거나 뭐 기도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급락이 나왔을 때도 우리가 액션을 할 수 있는 그런 투자는 결국에는 이 분할 매수거든요.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 올바른 투자다라는 거죠. 일단 완전 정배열 종목을 찾고 그 다음에 그 종목을 분할 매수하는 것이 특히 이제 미국 주식에서는 올바른 투자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으로 컨센서스 레이더라는 코너를 시작을 해봤는데요.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 시간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